예, 안녕하십니까. 북측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폭언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평화 프로세스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새로운 안보 대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당 국방안보 전문가들을 모시고 긴급 안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박진 의원님께서 먼저 발표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을 박진 의원입니다. 우선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유화 정책을 포기하고 현실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라. 북한이 어제 향후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남북 최고 책임자 간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 폐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저희 미래통합당과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지난 3년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유화 정책과 국제 공조에 역행한 일방적인 대북 협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 스스로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에 일말의 의지와 미련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참담한 경멸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비굴한 대북 구애를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은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비현실적인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를 토대로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것만이 그동안의 안보 무능과 실책을 만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도 당연히 이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 북한이 선의에 기댄 굴종적인 대북 유화 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미국과 또 중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강한 억제력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 북한의 이번 선언을 계기로 치명적인 국방 공백을 초래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정부 여당과 할 용의가 있습니다. 힘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평화는 허망하고 가짜라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동안의 안보 일탈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6월 10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박진, 한기호, 태영호, 조태용, 신원식. 네, 이상입니다. 정리된 발표문 이외의 의원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한 말씀. 예.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위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요구를 하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라 라는 거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옳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화답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왔습니다. 반나절 만에. 근데 그러면 북한에서 사실은 그 요구가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인데, 기다리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착착 취하면서 우리의 연락선을 끊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쯤 정리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는 내부 결속입니다. 북한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부 결속용으로 외부의 적을 강조하는 것이죠. 북한이 군중대회를 벌이고 노동신문,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이런 걸 계속 싣고 있는 것은 내부 결속력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 대북 불정적인 어떤 남북 관계를 제도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반격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못 담을 얘기를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말과 행동이 남북 관계에서 정상이 돼서 이제 남북 관계는 북한이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살개경후라고요. 닭을 죽여서 원숭이에게 경계를 시킨다. 원숭이가 닭이 죽는 걸 보고 겁을 낸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 원숭이는 미국이 되는 것 같고 닭은 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견인하는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출발을 했지만 결과는 살개 경우에 닭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정책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2년 동안에 남북관계를 끌고 갈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아까 우리 박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계시지만 저도 한 40년 군 생활을 하면서 북한을 늘 봐왔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의도라든지 성격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늘 체제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제 위협을 보면 밖으로부터 위협이 있고 안으로부터 위협이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밖으로부터 위협은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방어동맹이기 때문에 북한을 선제 공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체제 위협은 안으로부터 위협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독재 정권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제외하고는 다 안으로부터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안으로부터 체제 위협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밖으로부터 위협을 핑계대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고 최근 2, 3년간 남북관계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들이 늘 가장 자기들한테 위협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북한 정권이 늘 이야기하던 밖으로부터 위협은 상당히 없어졌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제가 이완되겠죠. 그 이완되는 속도만큼 김정은이 약속한 물질적 풍요를 줘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물질적 풍요도 없고 체제 밖으로부터 위협도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북한 주민이 인식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심각한 체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은 체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 기자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북한을 바라보면 왜 저런 북한이 저런 위협적인 행위로 다시 돌아서는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보니 북한의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헤드라인들을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전략은 대적 투쟁이었습니다. 단 필요할 때마다 그 대적 투쟁을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으로 포장했을 뿐이고 수틀리면 다시 대적 투쟁이라는 본색을 드러내 놓았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김정은 북한의 행태를 단면적으로 보지 말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난해 4월에 있은 김정은의 시정연설과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5월에 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북한 당전원회의 결정 연장선에서 저는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도발의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 미국에다가 그것을 걸질 못하고 가장 비겁하게도 치졸하게도 힘없는 그런 탈북민들이 보낸 삐라 몇 장을 가지고 도발의 명분을 지금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해소되겠습니까? 북한 문제의 본질은 비핵화이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 진전입니다. 열쇠는 김정은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북한 문제의 본질이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아준 정부이고 공당이라면 가해자 편에 서지 말고 피해자 편에 서고 강자의 편에 서지 말고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누가 정의의 편에 있었는가를 꼭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의 일치된 힘으로 G7 정상회담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역사적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는 G7 정상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격답게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전 세계적인 요구와 흐름에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분명히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해서 대적화 정책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에 대한 대북 전략 재검토에 대한 촉구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것이 다시 확실하게 재개돼야 되고 두 번째는 국방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인 실제로 국군의 약화 이 부분도 수정이 돼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국가의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지만 국방 예산의 상당한 액수를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각하게 다시 한번 꼭 이 항목들을 다 전용해서 재난기금으로 돌려야 할 것인가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당장 다시 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체제 위협을 부정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럼 어쩔 때 강경책을 써야 하고 어쩔 때 무화책을 써야 하는지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북한의 제가 이야기 북한의 입장에서 기준이요? 저희가 강경하게 나올수록 안으로 볼 때 체제 위협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체제 위협을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갖고 저희가 강경책을 들어가야 할 때 기준이 뭔지 무화책으로 들어가야 할 때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강경책을 언제 쓰고 언제 쓰느냐 그 기준을 말씀한다 이거죠. 원칙은 간단합니다. 북한의 저는 상호주의라고 봐요.
북한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에 나선다면 우리가 상응해야죠. 그런데 북한이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에 상응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헌법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바로 국가 보위의 가치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든 공통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상응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으로 남북 관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상위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답이 됐습니까? 저희가 강정책을 나올수록 북한 안에서 체제 위협을 사용하는 걸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경책을 북한의 어떤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강경책을 사용한 적은 없고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계속적인 대남 도발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핵벽 정책이 왜 전환이 되느냐. 북한의 핵 개발과 천안함 연평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연평해전 등에 쭉 이르는 동안 북한의 도발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강경책은 북한처럼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순수히 자의적이고 방어적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느 분이 질문 있으세요? 예. 큰해 정부 때 대북전단 활동가 중단되는 점이 있었는데요. 통합당이 야당 되고 나서 다른 소리 한다고 질문했습니다. 좀 크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 대북 전단 살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입니다. 그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민주국가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고 대북 전단 살포를 할 때 사전에 언제 어디서 살포한다고 예고하는 것을 저희가 시민단체에 얘기해서 예고를 하지 말고 불시에 살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대북 전단 살포를 할 때 북한이 무력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위협을 느끼십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살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을 뿐이지 살포 자체 행위를 근본적으로 뭐라 그런 적은 없고요. 관련해서 2015년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좀 발췌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정부가 북한의 위법 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 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 결정사항입니다. 북한의 협박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해당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스스로 인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이제 기자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군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대북 심리전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단체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단체에 관련돼서 비판적인 견해를 뭐 이렇게 발표를 한다. 쉽게 말해 대학가에서 대자보를 붙인다. 그런 표현의 자유를 우리 헌법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단체가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헌법적 어떤 기준을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박근혜 정부는 어느 정부에서도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을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곧 구성이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우리 당은 외교안보 특위를 구성해서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구하도록 독려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북 안보 정책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협력을 구하기 위한
그런 특위를 곧 발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영상만 찍어주지 말고.